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사무실,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가정 내의 다툼, 연인 간의 다툼, 임대차 분쟁, 직장 내부 갈등에서 흔히 발생하고 물리적인 손괴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침입의 의사만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법을 보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 침입 플러스 알파인 경우가 더 문제가 됩니다. 주거 침입한 이후에 강간을 하게 되면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일반적인 강간보다 2배 이상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것인데 주거 침입이 다른 범죄와 결부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거가 존재해야 됩니다. 집,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 사람의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 타인의 주거여야 돼요. 침입 대상이 타인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이어야 하고요. 공동주택이나 사무실도 이에 포함됩니다. 침입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단순한 출입뿐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가지고 몸의 일부를 들이미는 경우도 그 평온을 침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침입으로 인정이 돼요. 고의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드라이버나 벤치를 사용해가지고 문을 강제로 열거나 열쇠를 복제해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역시 다 그 고의가 추단되는 행위들입니다. 결과와 무관합니다. 침입 후 별도의 절도, 폭행, 강간, 강도, 살인 이런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해요.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빈번하죠. 이별 후에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이미 연인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복제된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다거나 복제된 열쇠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동의가 없는 입장이었다면 주거침입 행위를 구성합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에 짐을 남겨뒀어요. 근데 임대인이 답답한 마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치운 경우도 주거침입 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 중에 이웃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안팎에서는 주거침입죄 방어에 있어서 어떻게 조력을 드릴까요? 주거침입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한 방문인지 혹은 폭력이나 협박 등 의도가 있었는지 스토킹 행위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입증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연인 간에 이별을 했는지, 임대차 관계가 끝나서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절된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법무법인 안팎에서는 초기 피의자의 진술 한마디로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경찰 조사 받기 전에 꼭 법무법인 안팎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